안녕하세요. 2주차 강의입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경구투약과 국소투약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경구투약의 종류, 투약 절차, 주의점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 국소투약의 종류, 투약 절차, 주의점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피부, 코, 눈, 귀, 질, 직장의 투약 절차라든지 주의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기본 간호학 1 교재 우리 532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지금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우리 거기에 중간쯤에 투여 경로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거기서부터 투여 경로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 조제된 약이 일반적으로 한두 가지의 특정 투여 경로에 적합하도록 많이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물이 처방될 때 투여 경로도 이제 명시를 꼭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간호사는 약물을 투여할 때 그 약물이 특정 투여 경로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경구인데요. 경구 투여가 나오는데 경구, 오랄을 통한 투약은 가장 보편적이고 경제적이고 가장 편리한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주사와 다르게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투약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쓴맛이 나고 맛이 좋진 않죠. 그리고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흡수가 사실 느리고 주사제보다는 흡수가 많이 느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장관에서의 흡수가 불규칙하다. 그래서 때로는 대상자의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가장 보편적이고 경제적이고 가장 편리한 그런 경로이긴 하지만은 단점은 맛이 좋지 않고 위 점막에 자극도 줄 수 있고 흡수도 느리고 그다음 흡수도 불규칙하고 때로는 대상자에게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 단점의 예는 액상 재재로 된 철분 재재는 색깔이 좀 검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치아 마시게 되거나 먹게 되면은 경구 투여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치아가 까맣게 이제 착색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림 보시면 정제의 설화 투여가 나오고 정제의 볼 점막 투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수업하게 될 게 설화랑 볼 점막 투여가 이제 나올 거예요. 먼저 설화 투여입니다. 혀 밑에 투여하는 것을 설화라고 얘기하죠. 약물을 혀 아래에 놓아서 용해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 16-3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었죠. 그래서 요거 설라로 투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혀 밑에 혈관으로 대부분 약물이 흡수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설화로 투여하는 약물은 뭐가 있느냐?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겁니다. 우리 NTG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심증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대부분 그냥 삼키는 게 아니고 약물을 삼키는 게 아니고 혀 밑에서 녹여서 드시는 겁니다. 그게 설화투여라는 말의 뜻이죠. 그 다음에 볼 점막을 보겠습니다. 볼은 이제 뺨의 가난이라는 그런 의미고 볼 점막으로 약물을 투여할 때는 약물이 용해될 때까지 뺨의 안쪽에 점막에 약물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또 그림 보셨죠? 여기에 16-4번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볼 점막에 약물이 지금 투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여하는 것을 볼 점막 투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임상에서 볼 점막에 투여하는 약물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끔 영아들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모유 같은 거를 볼 점막에 뭐 바른다던가 뭐 이런 건 있었는데 투약에 관한 그런 약들은 아직까지 임상에서는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볼 점막은.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국소 적용이란 말 국소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책 교재 우리 534페이지에 534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국소 적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국소 적용은 전체 적용하고 반대되는 거겠죠. 그죠?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말을 보통 국소 적용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국소 적용하는 뭐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국소 적용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소 적용이란 말은 신체 중에 외부 접촉 영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영역에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피부과 제제. 그래서 피부에만 적용하는 그다음에 점적 및 세척제. 방광, 눈, 귀, 코, 고창자는 직장을 의미합니다. 직장. 그 다음에 질과 같은 채광이나 입구로 많이 적용을 하죠. 그래서 방광도 세척 같은 거 많이 하고 눈, 귀, 코, 그 다음에 직장 같은 데도 이제 점적하기도 하고 직장은 점적이 아니죠. 눈, 코, 귀엔 점적도 하고 세척도 하고 직장은 세척을 많이 하죠. 그 질 같은 데도 이제 세척이라든지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제입니다. 분무기, 그죠? 네블라이저라고 얘기하는 분무기나 네블라이저는 여러분들 아기들이나 아니면 숨찬 환자분들이 숨을 좀 잘 차게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할 때 기계에 이렇게 투여를 해서 액상의 물질을 투여해서 기계를 돌리고 우리 산소 마스크 때처럼 마스크를 이렇게 쓰면은 뭔가 증기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흡입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된 것을 대부분 분무기, 네블라이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압 호흡기구를 이용해서 호흡기계로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주로 이것은 폐로 주입하기 위해서 공기, 산소, 미세 증기 같은 게 주로 많이 이용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 58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88페이지에 우리 또 중간쯤에 오른쪽 편에 588페이지고요. 네. 중간쯤에 여러분들 국소투약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 국소투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소투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분적으로 투여하는 그런 약물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전체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흡수되는 그런 약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소투약은 피부나 눈, 귀, 코, 질, 항문 등의 점막에 국소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국소투약의 종류가 나오는 거죠. 피부나 눈, 귀, 코, 질, 항문 등의 점막에 국소적으로 보통 많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한 투약은 보통 경피 투약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피부 투약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경피 투약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퍼큐타니우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열상이나 화상, 기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흡수율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나 고농도의 약물이나 다량의 약물을 피부에 통해 반복적으로 계속 적용했을 때 충분한 양의 약물이 혈류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서 전신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소적인 게 아니고 이 피부를 통한 경피 투약도 전신 효과를 나타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피부약 중에서 이제 경피 패치가 많이 나오는데 그죠? 패치 파스처럼 붙이는 걸 패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패치의 예로는 뭐 니트로글리세린 아까 얘기했죠. 협심증 약, 협심증 약이 이제 먹는 것도 혀 밑에 넣는 것도 있지만 패치의 형태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호르몬,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패치도 나올 수 있고요. 갱년기 여성들이나 많이 붙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코틴 패치, 니코틴 패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금연을 하기 위해서 보조식품으로 많이 이용되는 그런 패치죠. 그 다음에 제품에 따라 약물 전달 속도는 다양하게 조절이 되는데 보통 12시간에서 길게는 일주까지도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패치는 어디에다 붙이느냐? 보통 털이 많고 이러면 잘 안 붙겠죠, 그죠? 그래서 채모가 없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위, 그 다음에 주름이 없고 깨끗한 부위, 그런 피부. 그래서 예를 들면 몸통이나 복부 같은데 많이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체의 측면이라든지 등 아래쪽, 그 다음에 엉덩이에도 보통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애기들이나 패치 붙이는 분들을 보면은 가슴팍 또는 복부 또는 등 뭐 이런 데 많이 엉덩이 이런 데 많이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에스트로겐 또는 니코틴을 포함하는 패치를 사용하는 여성은 가슴의 유방에 이제 패치를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채모가 패치의 부착 또는 제거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패치를 붙이기 전에 깎을 필요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림 16-68번을 그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경피용 패치를 관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패치에서 보호 필름을 지금 떼고 있는 모습이죠. 떼고 그 다음에 패치의 적용 부위를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땀이 많으면 잘 안 붙겠죠. 그래서 건조시켜야 됩니다. 항상 습하면은 잘 안 붙기 때문에. 그리고 채모가 없는 부위에 적용 날짜, 시간 같은 거를 즉시 붙인다. 여기 지금 붙여놨죠. 여기다가 사실은 볼펜으로 뭐 연도는 안 적어도 크게 안 적어도 상관없지만 뭐 연도까지 적으려면 2020년 9월 14일 뭐 14일 몇 시 9시 AM에 붙였다. 이렇게 적고 김현숙이라고도 사인을 한 번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여기는 제가 지금 목에다 했지만은 요 패치 안에다가 적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589페이지를 그렇게 보시면 내용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임상적 유의사항이 잠깐 나오는데 간호사는 패치를 붙일 때 패치의 약물 성분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장갑을 끼워야 된다. 패치 붙이도 가급적이면은 장갑을 착용해라. 왜 그러냐? 피부가 약물에 노출되면은 간호사에게 약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라던가 이러면은 통증 손이 약간 얼얼하다던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패치 적용으로 인해서 국소적인 소양증이나 열감을 동시에 동반하거나 혹은 동반하지 않는 피부 발적이 있을 수 있고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다. 패치를 적용하면 되게 간편하고 좋은데 좀 안 좋은 게 피부 알러지 같은 게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려움증도 있고 소양증, 열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빨긋빨긋하게 이 발적, 피부 발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게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좀 피부가 약한 사람들이 좀 많이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패치는 정기적으로 교환해줘요. 한 번 붙이고 교환 날짜가 지났는데도 계속 붙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교환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패치를 적용할 때는 다른 부위에 붙인다. 오늘은 가슴에 붙였으면 내일은 등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시 가슴으로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부위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치를 붙이기 전에는 날짜도 적고 시간도 적고 간호사 이름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이나 패치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대상자를 또 사정도 해야 돼요. 혹시 뭐 이런 파스 붙이고 아니 패치 종류 붙이고 알레르기가 혹시 있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있었다 그러면은 뭐 다시 의사한테 얘기해서 필요하면은 패치를 다른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패치를 떼어낸 다음에는 어디에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버리면은 우리 애기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 휴지통을 막 뒤져 가지고 그거를 손으로 잡거나 어디 얼굴에 붙이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동물들도 그런 거를 먹어버린다던가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약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약의 성분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좀 위험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패치를 떼어낸 다음 버릴 때는 그냥 휴지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안쪽으로 접은 다음에 폐쇄 용기 폐쇄 용기 어린이나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폐쇄 용기에 버리셔야지 안전합니다. 그죠? 그렇게 버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피부약 도포입니다. 좀 전에는 이제 그 경 고 경피 패치에 대해서 거기 봤었고 그다음에 피부에 이제 도포하는 피부약 도포 연고 제제 같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 보시면은 피부약에는 연고, 2고, 연고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많이. 2고는 연고보다 약간 물기가 된 거. 그래서 조금 이게 약간의 일반 연고보다는 조금 단단한 연고, 재질이 된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크림, 로션의 형태, 그다음에 우리 뭐 마데카 욕창 있을 때 많이 바르는 그런 마데카솔 파우더라든지 뭐 파우더 종류도 있죠, 그죠? 뭐 그런 것도 피부에 뿌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뿌리는 파스처럼 스프레이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우리 아까 패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장 앞부분의 표 16-1에 피부약 적용에 관한 실무 지침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524페이지에 있어요. 524페이지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죠? 524페이지 잠깐 우리가 1주차에 우리 했었어요, 그죠? 표 16-1번에 조제 약물의 유형에 그렇게 쭉 있었습니다. 근데 피부약에 뭐 로션도 있었고, 크림도 있었고, 연고도 있었고, 이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고는 그때 우리 연고보다 조금 진하고 정도가 높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연고도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피부에 적용할 때는 장갑을 껴야 돼요. 그죠. 피부 연고에 또 그게 묻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고 개방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외과적인 묵은수를 사용해서 발라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약 투여입니다. 그래서 세척이나 점적을 이용해서 안약을 투여할 수 있는데 눈 세척은 분비물이나 이물질